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 탈출 한번 해봅시다. HTML과 CSS 편 챕터 27번 애니메이션 속성이에요. 애니메이션 속성은 HTML의 요소에 움직임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 움직임이 아니라요, CSS 속성 변화에 점진적인 변경을 해주는 속성인 거죠.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골뱅이 키플레임스 규칙. 두 번째, 애니메이션 속성의 종류. 세 번째, 애니메이션 속기법.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오늘도 애니메이션 한번 가봅시다.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골뱅이 키플레임스 규칙입니다. 골뱅이 키플레임스는요, 움직임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는 규칙을 의미해요. 원래 플레임이라는 건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틀 이런 뜻인데,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시간의 흐름,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키플레임이라는 건 그 플레임의 키가 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크게 더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대로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더 많은데 두 가지 기법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좀 첫 번째 기법은요, 플레임 바이 플레임 방식이에요. 애니메이션을 한 장 한 장 그려서 붙여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림을 쭉 다 그린 다음에 그거를 붙여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조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국어책이라든지 좀 두꺼운 책에 수업 듣기 조금 지루하고 그럴 때 이제 아래에다가 막 졸라맨을 막 그려가지고 졸라맨이 산도 넘고 막 졸라맨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려서 책을 드르륵 넘겨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거 장난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그걸 플레임 바이 플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라맨을 그 한 장 한 장 한 장씩 그리는 그런 거를 플레임 바이 플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키플레임 방식은 뭐냐면요, 키가 되는 장면을 두 개를 그려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잠수함이 오른쪽까지 이동된다? 그러면은 그 장면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장면과 오른쪽에 있는 장면을 그려서 둘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방식을 키플레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지금 아까 보시던 그 애니메이션을 한 장에다가 놓고 이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키플레임 방식도 자연스럽게 두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CSS에서 바로 이 키플레임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플레임 바이 플레임으로 하나하나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까 보셨죠? 저 사람 움직이는 거. 그걸 다 그리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CSS에서 선택한 방식은 저 키플레임 방식이에요. 그래서 골뱅이 키플레임 규칙은요, 골뱅이 키플레임스 쓰고 애니메이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다가 또 중괄호를 쓰시게 되는데, 프롬부터 to까지 있어요. 프롬이라는 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to라는 거는 종료되는, 끝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장면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는 거를 줘서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점부터 50% 흐른 시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시점들을 다 끊어서 %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장면이다, 그럼 여기를 프롬이라고 쓰는 거고, 가운데 장면이다, 그럼 50%라고 쓰는 거고, 마지막 장면이다, 그럼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애니메이션 속성의 종류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성의 종류는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전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에는요, img 태그를 두 개를 둬서 공을 두 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럼 움직임을 한번 줘볼 건데,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면 이쪽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쪽이 끝으로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골뱅이 키플레임이라고 해서 키플레임 규칙을 줄 거거든요.
요걸 주면 여기다 애니메이션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move라고 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골뱅이 키플레임스가 따로 있냐면 이 움직임을 똑같이 갖는 요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는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규칙을 정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rom 시작점에서는 left를 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으로 회전도 좀 줄게요. 로테이트라고 해서 0DG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점을 2라고 한다 그랬죠? 이쪽을 시작점이라고 하고 이쪽을 끝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500픽셀까지 이동하고 여기선 360도로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2가 애니메이션 끝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소한테 애니메이션 네임이라는 걸 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 이름이 뭐냐? 그때 골뱅이 키플레임스 규칙으로 준 요 move라는 거를 애니메이션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네임 규칙은요. 저 골뱅이 키플레임스 규칙의 애니메이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왜 그러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시간. 그래서 1초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시간을 1s라고 이렇게 줄 거거든요. 요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요. 애니메이션의 한 주기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시면 회전은 되는데 보이시죠? 회전은 되는데 이동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 left라는 속성을 썼잖아요. 이 left라는 속성을 썼다는 건 제가 예전에 포지션 속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의 기본값은 스태틱이에요. 자기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킬 때도 시동만 킨다고 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핸들링을 줘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움직이는 핸들링을 처리를 한 거거든요. 0픽셀이다가 500픽셀이 된 거예요. 근데 뭘 안 줬냐면 시동을 안 걸었어요. 시동을 안 걸고 핸들만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 주셔야 되냐면 포지션 릴레이티브라는 걸 줄 거예요. 여기다 앱솔루트를 주시든 픽스드를 주시든 상관은 없지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저렇게 공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공을 2개나 준 이유는요. 요걸 꼭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IMG가 가진 NTH 차일드 1번한테는 1초를 주도록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MG가 가진 NTH 두 번째 거에다가는 2초를 줄 거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플레임스를 같이 사용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세로 고침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다르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계속 세로 고침해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성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MG를 3개를 뒀고요. 움직임은 똑같이 레프트 0에서 500 정도까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애니메이션 진행 시간은 1초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로 고침으로 한번 해보면 다 똑같이 흘러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IMG에다가는 NTH 차일드 1번을 주도록 할 건데요. 이때 애니메이션 인터레이션 카운트라는 거를 1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이에요. 한번 실행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요소한테 한번 3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혼자 3번 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통 애니메이션이 무한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부러 멈추지 않는 이상 무한대로 처리되게 하고 싶을 때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피니트라고 해요. 인피니트는 무한대라는 영어죠. 설마 가수를 또 떠올리고 그러신 건 아니죠? 자, 인피니티라는 거는요. 무한대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혼자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디렉션은요, 앞으로 갈지, 거꾸로 갈지, 왕복을 갈지 지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HTML에도 IMG 태그를 4개를 뒀고요. 그
그 4개에 대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mg에다가는요, 애니메이션 디렉션이라는 거를 노멀로 줄 거예요. 얘는 기본값이거든요. 자, 요건 정방향입니다. 똑같이 가는 거 보이시죠? 정방향은 뭐냐면 from부터 to로 가는 거예요. 저걸 정방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리버스라고 해서 역방향을 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럼 거꾸로 오는 거 보이시죠? 거꾸로 온다는 건 to에서부터 지금 from으로 거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복을 보실 건데, 자, 세 번째는 alternate로 왕복을 주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왕복되는 느낌이 나지 않죠? 제가 지금 새로 고치면 그냥 끝나죠? 이 왕복이라는 거를 주려면요, 얘는 지금 정방향 왕복인데 애니메이션 횟수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거를 인피니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왕복되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대예요. 역방향 왕복이에요. 거꾸로 이제 왕복을 한다라고 해서 alternate revers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왕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거는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가요.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얘는 계속 이 방향으로만 오고요.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거꾸로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속성은 애니메이션 딜레이 속성입니다. 애니메이션 딜레이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작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세로 고침 누르면 역시 또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같이 출발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첫 번째 거를 좀 지연시켜 볼게요. img의 nth 차일드 1번을 애니메이션 딜레이라고 해서 0.5초다 라고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늦게 출발하는 거 확인되시죠?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필모드라는 걸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거냐, 시작 키플레임 상태로 보여줄 건지 끝 키플레임 상태로 보여줄 건지를 지정하는 속성을 애니메이션 필 모드라고 해요. 둘 다 지정하지 않는 거는 기본값으로 논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g의 nth child 1번이다 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필 모드를 백워드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똑같은 거 보이시죠? 마지막 키플레임이 아니고 첫 번째 키플레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 한번 줘볼게요. img nth child 값을요, 포워드로 처리하게 되면 마지막 키플레임인 상태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보이시죠? 두 번째 거는 마지막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좀 사용을 하냐면요, 마지막 모습으로 쭉 있고 싶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나서 마지막 모습으로 쭉 놓고 싶을 때 이 두 번째 방법처럼 저 포워드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 속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은요,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놨고요,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플레이 스테이트라는 거는요, 애니메이션 실행 중에 일시 중지되었는지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값은 런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미지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버했을 때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를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라는 거를 눌러주시고 펄스드라는 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 멈추죠. 그리고 떼면 다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속성으로는요,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속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속도 곡선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 시간은 같지만 빨라 보이거나 느려 보이거나 하는 속도를 좀 표시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img의 nth child 1번에는요, 타이밍 펑션의 기본값인 is라는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 in이라고 해서 가속을 좀 넣을 거고요. 세 번째는 is out이라고 해서 감속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s in out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균등으로 속도를 처리하는 라이너라는 속성도 있고요. 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큐빅 베지어라는 함수로 속도 곡선을 임의적으로 만드는 큐빅 베지어라고 있었죠. 그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면 네, 도착하는 시간은 같은 거거든요. 네, 뭔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뭐 그런 좀 느낌이 나시죠? 네, 요거를 애니메이션의 속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방금 실습해본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에 대한 속도 관련을 더 자세히 보려면요. 25강 트랜지션 속성을 보세요. 거기에 제가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는 걸 해놨는데 거기에 가면 속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수업, 애니메이션 속기법. 속기법은 CSS 속성에서 앞에 영문이 같을 때 사용한다 그랬었죠? 애니메이션도 아까 속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뭐 애니메이션 딜레이,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애니메이션이라고 쓴 다음에 값을 나열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애니메이션 값의 순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애니메이션 네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진행 시간, 그 다음에 타이밍 펑션, 딜레이,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카운트, 그 다음에 디렉션, 뭐 필모드, 플레이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값을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 가지씩 값을 쓰셔도 되세요. 하지만 저희 속기법으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속기법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움직임도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만 하는 움직임만 주려는 건 아니고요. 움직임을 더 다채롭게 줄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여기에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일로 오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가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키프레임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 되는, 키가 되는 장면이 되는 키프레임이죠. 그래서 그 키프레임이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입니다. 2번이고요. 3번이고 4번 하고 4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와야 되죠. 그래서 5번 해서 얘가 1번이자 5번이에요. 그래서 5개의 키프레임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점은 프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프트는 0, 탑도 0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똑같아요. 마지막도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이렇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시작점이라고 불러요. 키프레임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얘는 끝점입니다. 자, 그럼 그 사이 값은 어떻게 하냐면 n%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25%라고 해서 왼쪽으로 500픽셀만큼 이동하게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탑은 0이고요. 자, 얘의 의미는요. 시작부터 25%가 흐른 시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두 번째 장면까지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장면을 해야 되잖아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서 그대로 복사해서 50% 흐른 시점이 되고요. 탑의 위치도 500픽셀로 변경이 되실 거고요. 얘는 시작부터 50%가 흐른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1로 이제 와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4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7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75%로 주고 이때 레프트가 다시 0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탑은 500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시작부터 75% 흐른 시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은 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속기법으로 쓰는 거죠. 저기도 보시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move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 진행 시간은 4초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횟수는 그냥 infinite라고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속기법을 통해서 한 번에 애니메이션 속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애니메이션 네임에서 주는 움직임의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은 정답은 2번.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규칙을 주는 것은 골뱅이인 키프레임스입니다. 키프레임이 하나만 있다면 움직임을 줄 수 없잖아요. 2개 이상의 키프레임을 자연스럽게 이어야 움직임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인 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계세요. 2번 문제. 다음 중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을 지정하는 속성은 정답은 3번.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디렉션 속성입니다. 3번 문제.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 속성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로 무한 반복을 뜻하는 것은 정답은 2번. 애니메이션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인피니트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애니메이션을 버튼으로 계속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튼으로 클릭했을 때 멈추거나 또 혹은 실행하려고 한다면요. CSS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수업할 때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애니메이션 예시 샘플 같은 사이트는 없나요? 구글에 검색하면 아마 많은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요. 이 애니미스타라는 사이트거든요. 주소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주소는 제가 설명 파트에서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애니미스타라는 사이트예요. 자, 이 주소를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트라이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애니메이션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냥 플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뒤집는 것도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눌러보면 예시들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처리를 하고 싶을 때 디테일한 것들 옵션도 막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애니메이션 관련 뭐 타이밍 펀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요걸 누르시면 코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CSS 쪽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붙여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붙여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시멘틱 구조 태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